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이틀을 끼고 비교적 짧은 편인 나흘간의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귀성행렬이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붐비는 시간을 피해 선물 꾸러미를 손에 들고 일찌감치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로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버스터미널 대합실엔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양손에 선물 꾸러미를 가득 들고 바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짧은 연휴 기간이지만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어린 자녀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품으로 향합니다. 저희도 이제 반차를 쓰고 자유롭게 퇴근을 하고 여유 있게 이제 연차도 붙여가지고 갔다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손녀도 보여드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고향을 향하는 사람들로 열차는 평일 오후부터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게 유명 제과점 빵까지 가득 담아 고향을 찾습니다. 가족들 만나려고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명절이라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빵 좀 샀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520만 대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행료는 면제되며 휴게소 11곳에 임시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도 무료로 운영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 편의를 위해 지역 학교와 공영 주차장 등도 무료 개방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충청권 주요 고속도로도 귀성 차량들이 늘면서 정체 구간이 속속 늘고 있는데요. 도로공사 교통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매년 고향 가는 길은 명절 전날 오전이, 그리고 돌아오는 길은 명절 당일 오후가 가장 혼잡합니다. 올해도 이와 같은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귀성길에 오르신다면 내일 오전 7시와 오후 1시 사이는 피해서 계획을 잡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고향 가는 분도 많으신데요. 아직 지도에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정체가 70km대고요. 천안과 청주 지역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8시 출발 기준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3시간, 대전에서 서울은 1시간 40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1번 경부선에서 가장 지나기 어려운 구간이 바로 안성나들목과 남청주 사이인데요. 한 번에 67km 구간 긴 정체고요. 이제 대전 나들목은 서서히 속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는 남이분기점을 앞두고 20km대 정체고 25번 논산 천안선도 탄천 나들목 부근에서 특히나 속도 많이 떨어집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예비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청장 재선거 전략공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중앙당이 영입한 김재선 희망제작소 이사가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낙하산 후보를 내리는 것은 공정함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이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지는 대전에서 전략공천이 이뤄진다면 전체 총선 판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대표에게 지역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박정현 최고위원과 황운하 시당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중앙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공석이 된 대전 중구 부구청장 자리에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이 임명됐습니다. 79년생인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를 거쳐 대전시 공공교통정책과장과 과학산업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이동환 전 대전 중구 부구청장은 지난 1일자로 명예퇴직을 제출했으며 7일 중구 선관위에 중구청장 재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어제 로또 구입 금액을 환불해준다는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검찰뿐 아니라 가족이나 카드사 직원까지 사칭하다 보니 의심을 하면서도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이런 피싱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수사팀의 수사관입니다. 김영희 총장이 대포통장으로 개설이 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검찰을 사칭해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부터
로또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요. 로또 당첨하신다 해놓고는 안 돼가지고 환불 가능하게끔 이렇게 얘기 다 됐었는데 카드 대행사 직원을 사칭하며 당첨되지 않은 로또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해주겠다는 연락까지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은 모두 1,200여 건. 피해 금액은 280억 원에 육박하는데 미신고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범 처벌 수위를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 수익 최대 5배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과 피해 구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전달책이라든지 범죄자가 실제 수사기관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책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잘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 연휴 전후 명절 안부 인사나 선물 알림 등을 사칭한 피싱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휴 기간 중에는 링크가 게재된 부고장, 택배 오발송 환금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금융당국도 가족이나 지인 등을 사칭한 통화나 문자 메시지에서 금전이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 지역의 무인 사진관을 돌며 손님들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경기 불황 속에 생계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의 한 무인 사진관에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손님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놓아둔 소지품 쪽으로 다가가더니 가방과 휴대전화를 챙겨 유유히 사라집니다. 망설임 없이 10여 초 만에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은 24살 A씨. A씨는 대전 일대를 돌며 무인 사진관 6곳에서 14차례에 걸쳐 4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매장 내부의 CCTV 외에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는 무인 사진관들이 범행 표적이 됐습니다. A씨는 사진관에서 훔친 8개 카드로 30만 원어치의 담배와 식료품 등을 사고 빈집에 들어가 현금 36만 원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종전과로 복역하다 지난해 출소한 뒤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피해자는 작년 8월경에 출소를 해서요.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타인의 카드, 지갑 등을 절취해 생활하는 그런 피해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절도를 하는 이른바 생계형 범죄는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 여파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건수는 지난 2018년 3만 9천여 건에서 2022년엔 8만 건을 넘으며 4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기의 불황 속에 늘어나는 생계형 범죄를 줄이기 위한 사회안전망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태안 기업도시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주간선도로와 부남대교를 잇는 동서주 간선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이 도로는 총 연장 1.3km의 왕복 4차로로 지난 2022년 2월 착공해 2년 만에 완공됐고 이번 개통으로 태안읍에서 기업도시, 서산시 부성면을 연결하는 새 도로망이 구축됐습니다. 도로 주변에는 태안기업도시 골프장 4곳과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국내 최대 규모 드론 전문 시설인 태안군 UV랜드 등이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대전 서구청이 서철모 구청장과 이장호 대전시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자 태권도팀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서구청 여자 태권도팀은 대전 출신 손영복 감독과 17살의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 이한나 선수와 박동영, 박예온 등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구는 올해 2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시작으로 10월 전국체전과 올림픽 출전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충남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오감을 활용해 느껴볼 수 있는 전시가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설 연휴에 가볼 만한 전시와 장소를 조혜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흙과 돌로 만든 도구의 발달 과정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과 함께 소개합니다. 장애로 평소 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문화 취약계층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의자와 벽면의 모서리도 최소화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석기시대 도구의 변화 과정을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에서 조선시대 분청 사기까지 충남 지역 출토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촉각 전시품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대표 문화재를 일부 선별해서 촉각 체험물을 만들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를 함으로써 이제 뭐 촉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감상하실 수 있는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의 광대한 설산의 풍경을 작가의 감성으로 담백하게 풀어냈습니다. 이탈리아, 베트남을 비롯해 국내 계룡산까지 여러 나라의 풍경을 다채롭고 역동적으로 표현한 작가 임립의 신작 100여 점을 다음 달 31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경들을 보면서 작가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캔버스에 표현할 것인가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한 100여 점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대전 우월드에서는 설 연휴 내내 다양한 공연과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제기차기 대회와 윷놀이와 투어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과 함께 소원카드에 새해 소망을 적는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내내 무료 개방합니다. 특히 갑진년 용해해를 맞아 여의주 대모험이라는 모바일 웹 미션 게임을 진행하는데 푸른 용과 함께 과학관에서 행운의 아이템을 발견하며 관람에 재미를 더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 중인 설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대상은 제수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조리식품 17건과 가공식품 26건, 수산물 10건 등 모두 53건으로 연구원은 식중독균과 타르색소, 보존료 등의 기준치 초과 여부, 중금속 등에 대한 안전성을 살폈습니다. 대전시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2일까지 방역의료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시는 감염병 대응 6개 반과 응급의료상황실 6개 반으로 비상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며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과 설사 환자 집단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해 발병할 경우 역학조사반을 즉각 투입합니다. 특히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RSV 감염증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과 보육시설 등 영유아 관련 시설의 발생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연휴 기간 병의원 395곳, 약국 424곳을 운영하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보령과 태안해경이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 오는 13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는 조수 간만의 차이로 물결이 최고 2m까지 높게 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집니다. 해경은 저지대 주차금지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고립사고 다발 지역의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 거주자나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생들은 10,000원만 내면 연간 45,000원인 인터넷 수능 방송을 1년간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의 정책 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에 교통 분야 제안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시민 제안은 14개 분야에서 1,991건 접수돼 전년보다 73% 늘었으며 이 가운데 교통 분야가 22.9%로 가장 많았고 안전과 청소년, 환경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버스 배차 시간과 타슈 이용 등 의견이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제안 가운데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사안은 전세 사기 적극 수사와 노키즈 존으로 알아보는 아동 권리 순이었습니다. 대전시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교통약자가 늘어나면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29대와 저상버스 164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계승강장 38곳을 신설하는 등 버스 정류장 개선 사업과 함께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